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중대장. 다 기억나시죠? 중대장. 중대장이 이 여성들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분이 무섭고는 있고, 응? 우리 이렇게 단체에서 어쨌건 생활이니까, 어쨌건 그 사람이 풀어주면 그게 완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격하게 그거 한 거는 있어도 여자들 이렇게 뭐 어디를 더듬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진짜 없었어. 왜냐면은 특히 그분이 미경이하고 내하고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미경이를 되게 이뻐했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얘기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일절 없었어. 내가 그거는 보장해. 그렇죠. 사실 그래요. 제가 전자 이야기했지만도, 그분 따님, 그래 뭐 형제원에 있어가지고 중대장직을 맡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지만도,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성폭행범이다, 이런 거는 없어야지. 맞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많이 선선해졌고,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고. 유혜근 선생님, 오늘은 유혜근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형제원에 부모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동들, 10세 미만 아동들 관리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유혜근 선생님, 굳이 형제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아동 관련 일을 충분히 하셨을 선생님인데, 굳이 특수시설에까지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셨다는 것은 희생이죠. 희생. 그건 어린 나이에. 이 선생님은, 유혜근 선생님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고, 제가 형제원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제가 형제원 폐쇄 당시에 제가 나오는 날, 도망 나오는 날도 제가 배웠던 분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80년대 계셨던 부모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아니었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84년도까지는 제가 성가대에 있었거든요. 성가대에 있다 보니까 찬송가니 뭐 복음성이니 성가곡 연습을 할 때는 항상 같이 했어요. 항상 같이 했어요. 지책에서 제가 배웠던 분인데, 참 여리신 분이다. 눈물이 많으신 분이다. 참 따뜻했던 분으로 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 기억이. 형제원에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제원에 이제 여성 수용자, 남자 수용자 그래가지고 원장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이면 이 남자, 여자 이래가지고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래 때는 82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82년도. 이래 때는 원장 큰아들
박두선 씨가 1회 때 결혼을 하셨고, 또 수용자도 몇 명하고, 몇 상하고, 또 2회 때 유혜근 선생님하고, 그 당시 중대장 직을 맡으셨던 김강숙 씨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그리고 또 다른 수용자도 몇 상이 있었겠죠. 2회 때 83년 5월경에 합동 결혼식을 올렸어요. 합동 결혼식. 저희들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이 사회에서 오신 보모 선생님하고, 그것도 수용자 중대장하고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저희들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들 합동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가 형제원 내에 있는 교회 새마음 교회에서 걸렸습니다. 예. 저희들 올라가서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형제원에 들어간 지 1년, 2년 가까이 된 무렵이니까 내 자신이 형제원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때쯤이죠. 그때는. 형제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애기, 갓난 애기가 이 두 분들의 따님이고, 제가 왜 갑자기 미용실 이야기도 하고, 보모 선생님들 이야기도 하고, 이 중대장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여성분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계셨던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말로 한 86년도에 도망을 나왔다고 하니까, 도망을 나오기 전에 85년도에 도망을 나오기 전에 중대장이라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86년도에 도망을 나왔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 애를 출산해가지고 해외에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직접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분한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진실은 밝힐 수가 없죠. 세월이 지났고 그 중대장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셨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지만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형제원에서 성폭행, 그거 말도 안 되죠. 내가 미용실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일기 형제원에 미용 부스가 생기고 제가 일기에 발탁이 돼가지고 일기에 내가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들, 그때 당시에 여자 친구들, 또래 동년배 애들, 둘이, 수정이, 영아, 은경이, 은정이, 아진이, 제가 지금도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미경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가 조치가 다 됐습니다. 미경이를 제외하고는. 미경이 이분은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도
저 온천장에 고아원 가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83년도에 전원 조치가 된 기록을 제가 찾았다고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미경이라는 분 빼고 전부 다 여성분들이 기가 조치가 다 됐습니다. 심지어 둘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는 집에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찾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원목실, 목사 사무실에 급사로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경전에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목사가 잠시 자리를 탔을 때, 비었을 때, 두이란 친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둘이가 기가 조치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애가, 그것도 둘이가 한 16, 15, 16, 하여 그때 쟤하고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는데, 생판 알도 못하는 그런 수용시설에 갇혀 있었다. 그런 기가 조치가 되면 집에서 찾아온 부모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00% 물어볼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런 성폭행이 있었다 하면 분명히 사건화가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청주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지만 다들 고맙다고. 미용실에 그때 당시 여성 수용자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혀줄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이 인물들이 다 개안았다고 생각해야죠.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5년도에 육소대, 건신소대에 있다가 건신이 풀려가지고 오소대로 전방조치가 되었습니다. 전방조치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도 제가 오소대에 있었습니다. 오소대에 있었는데, 오소대가 많은 소대냐 하면 노가다로 시작을 했어요. 노가다로 끝나는 소대입니다. 그 소대는 알거든요. 그냥 구전무 다 하는 원내. 제가 오소대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원장이, 그때 당시 원장이 지시가 내려왔는데, 새마음 기도원 터가 작으니까 기도원 터를 넓혀라. 새마음 교회 정문 맞은편에 놓으면 그 새마음 기도원이거든요. 새마음 기도원 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85, 86년도 중반까지는 우리가 새마음 기도원 터를 터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오소대 배방되고 전자에 있을 때 내가 석공 데모를 해보니까 오소대 한 8명, 9명 정도가 새마음 기도원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중대장도 석공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
저도 석공 출신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됐고. 1년 365일, 일요일 빼고는 공사를 한 것 같아요. 1년 365일, 일요일 빼고는. 심지어는 어쩔 때는 수요 예배 보는 것도 우리는 불참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더 깼습니다. 제가 데모도 없이 제가 그만큼 일이 바빴다는 거죠. 석공들이 그때 몇 명 붙으면 중대장, 용지형, 네, 조용, 그 잡부들 한 2명, 3명. 말도 안 되죠. 원내에서. 형제원에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애들 기억날 겁니다. 작업이 없는 날, 공사가 없는 날, 작업이 없는 날은 어김없이 중대장이라는 사람은 그 따님을 안고 원내를 다녔습니다. 원내를.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작업이 없는 날. 하얀 낯익을 토시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개새끼래도 자기 딸을 원내에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래 안고 다니고, 애지중지하고 그랬는데, 여자 수용자를 성폭행.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85년 중순경, 86년, 그 1년을 우리가 그 도를 깨고, 그 기도원, 그 공사를 했는데, 예전에 AP통신, 그리고 탐사보도 7, 그곳에서 이제 저녁 촬영을 할 때, 제가 지금 예전에 형제원 자리, 그거 지금 아파트가 될 수 있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자들하고 다. 잡초가 우거져 있지만도 제가 그 자리에서 돌을 깼던 그 자리가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세월은 변했지만 정말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는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여성분들, 김명수 씨가 나오고, 양현순 씨가 나오고, 김미희 씨가 나왔습니다. 여성 교사들 분들 중에서. 김미희 씨 같은 경우는 형제원에 그때 저하고 그 시간대에 같이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 김미희 씨를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을 다 하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야, 거의 다 기억을 다 하다고. 거의 다. 그분이 얼마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 영상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절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유독 그분만 성폭행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모 선생님들, 이 사진 속에 나오는 보모 선생님들, 많이 안 나왔지만, 응? 그분들도 있었는데, 왜 수용자를 상대로? 양현선 씨. 이분은 처음 나타났을 때,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분도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좁게 긴가민가 하다가, 저하고 제 친구 상현이라는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종국이도 있었구나,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보잖아요. 그날 양현선 씨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분도 아실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 이름 부르면서, 상현이 이름 부르면서. 양현선 씨 같은 경우 과거사 조사 받는 날짜가 잡혔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과거사 조사 받는데 오빠 좀 와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4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요. 조사관인데 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관님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관님이 물어보더라고. 형전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양현선 씨 보고. 없습니다. 양현선 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사택에 원장 식구들 식모로, 그 어린 나이에 식모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뛰어났기 때문에 사택에 차출됐겠죠. 그 당시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단호히. 제가 양현선 씨 같은 경우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근데 저는 분명히 양현선 씨가 형편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거든요. 제 친구들 다. 걱정이 됐어. 과거사위원회, 변호사 사무실. 이분은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과거사위원회나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유튜브를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 양현선 씨 같은 경우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형제원 박인근 일가들의 이름을 낱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다 했어. 그것만 해도 전부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내용을 양현선 씨가 제 유튜브에 나와서 다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딸이 2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양현선 씨 말 듣고 보니까, 아, 형제에서 딸을 1명 더 낳았구나. 3명이구나. 3명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두 다가 그런 적이 없다는데 왜 유독 이분만 참 말도 안 되죠. 85년도에 85, 86, 87년도는 제가 폐쇄될 때까지는 중대장이라는 사람하고 일요일날 빼고 거의 같이 매일 같이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 우리가 저거 교회당 기도원터 봉사 끝나고 나서 그 후에는 매일 하얄리아 부대 재활용품 주러 가고 부산항 목욕탕 때우는 목재 주러 가고 김해 시래기 주러 가고 배추밭에 공동의시장 생선실로 가고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도 무슨 말이지 성폭행은 아니잖아요. 쪽팔리고 제가 중대장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 당시 유해근 선생님 사회에서 얼마든지 나은 직장에서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형제복지원이라는 특수시설에 오셔가지고 인연을 만나가 나이 차이가 한 10년 이상 날 겁니다. 중대장하고 인연을 만나가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서 따님도 놓으셨어요. 2분이서 세월이 지나가 그것도 형제원 사건이 터졌을 때가 아니고 12여 년이 흘러가지고 죽었지만도 그분은 기를 때마다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분 따님은 유해근 선생님이 애기들 원내 아동들 돌보러 가면 씻겨주러 가고 재워주러 가고 가르치러 가고 관리하는 시간에 중대장이 원내 시차를 댕기면 그때는 제가 그 딸을 내가 늘 보고 있었는데
내가 생애 처음으로 안아봤고, 생애 처음으로 아기의 숨결을 느껴봤고, 그랬던 아기가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지금 많이 큰 성인이 됐겠죠. 40대 아니면 30대 후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딸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성폭행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왜 아니라고 확정을 지냐면,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분,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8년 됐겠죠. 그때 제가 술 한잔 먹기 전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형제원에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지. 있었나? 그런 일이 어딨어? 지금 김미 씨가 한 말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어느 날 또 어디 기사를 보니 언니들이 끌리 나가가 그 언니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김미희라는 분이 지금 나왔잖아요. 주는 초콜릿을 받아 먹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보니까 제 앞에서 거짓말 하다. 자기 입에서 아니다 해놓고. 지금 또 뭐 밝힐 길은 없죠. 솔직히. 자기가 아니라면, 그런 적 없다면. 아니, 양심이죠, 양심. 양심. 저는 그걸 양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왜 하필이면, 형제원에 많은 수용자, 여성 수용자들 많았는데, 이 친구가 미용실에 있었다 하다고, 미용실에. 전 처음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났어요. 일기 때 없었습니까? 일기 때 없었습니다. 한차 다 귀가 조치되고, 저하고 미경이란 친구가 남고, 정이란 친구가 남고, 그때 두 분인가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이름도 솔직히 기억도 안 났습니다. 저한테 처음 전화 왔을 때, 누구 아십니까? 하길래, 모릅니다. 근데 미용실에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자꾸 어릴 적 기억을 더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친구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 시청각 교육장에 가가지고 우리 필기시험, 미용 자격증 딴다고 필기시험 공부할 때 내비 갔다가 미용실로 복귀하면서 그 뒷모습, 미용실 들어가는 모습,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맞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 그때도 덩치가 있었어요. 그때도 덩치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성 수용자들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닙니다. 자기가 내한테 찾아가 그런 말을 했고, 자꾸 우리 일들이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목사가 소대에 들어가 아동들 성추행을 했다. 참 말도 안 되죠.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전도사가 2명, 3명 있는데 목사가 아동들 예배 집회하고,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죠. 목사가, 나는 형경 있는 동안 목사가 소대에 들어오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가대에 그래 오래 있고, 제가 목사 딸들하고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제가. 응?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목사가 소대에 들어온 적 있나? 본 적이 없답니다. 왜 자꾸 애들이 우리의 진실을 자꾸 왜곡을 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대에 우리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것에 갇혀버리잖아요. 잃어버린 시간. 6년, 7년, 어떤 애는 10년, 20년. 사회에 우리가 방출이 됐을 때는 정말 바보가 되어서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모두 다가. 그때 우리가 나이가 10대 때인데, 10대 초반.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어? 장기적으로 그곳에 갇혀야 있었던 것만 해도 아픈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묵도 못하고. 정말입니다. 83년도까지는 전부 열악했어요. 모든 게. 하루 일과가 이 잡는 게 일이었고, 하루 일과가. 그 당시에 내하고 있었던 친구들. 얼굴에 보면 전부 다 마른 버짐이 다 피가지고, 정말 그랬습니다. 83년도까지. 밥도 딱 주는 양만 먹어야 되고, 맞는 게 일가였고, 하루라도 기합이 없으면 많은 친구들이 과거사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항상 얘기했습니다. 진실만 얘기하자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있는 동안에 목사가 소대 들어오는 걸 본 적도 없고, 그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적어도 그 딸 한테만큼은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오명은 저는 벗겨주고 싶어요. 불쌍하잖아요. 유혜건 선생님. 어린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 특수시설에
환경도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오셨을 당시에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으니까. 인연을 만나가. 형주형이 폐쇄가 되면서 이게 세월이 흘렀어. 사건화가 됐는데, 그 사건화가 됐을 때, 그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분도 그때 이야기했어야지. 왜 9년, 10년이 지난 후에, 응? 그때 이야기했으면 그건 진실이죠. 그 사람들, 응? 그분들, 항상 원내의 아동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아직도 숨어 살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응? 맞잖아요. 목사가 소대에 들어와서 아동들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지. 초반부터. 응?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내가 중대장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흘러가 12여 년이 흘러가지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저는 김미희 씨가 진짜 나와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살아서 나왔다는 게 참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모르면 입을 닫아라. 척을 하지 말고. 할 얘기가 없으면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 누구를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지. 응?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없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나는 본 적도 없고, 목사가 소대 들어오는 거. 아니, 우리 친구들 다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대장이 절대 아니다 보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라. 있는 사실만. 우리들 일을 알리려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하지례가 유튜브 그거 말라 나가는 도움 안 된다. 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유튜브에 나오는 바람에 언제 들어갔던 수용 기록도 찾고, 언제 어디로 이송됐던 전원 조치된 것까지 기록까지 다 찾았는데, 내 영상에 나와가지고 거의 다 도움이 많이 됐다. 응? 진짜. 지원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응? 한마디만 다 하자. 이것만 녹음하는 거 아니다. 다 녹음돼 있더라. 응?
응? 아는 것만 이야기해라. 이거가 너희들이 형제를 알리는데 욕봤다. 많이 욕봤다. 정말. 그런데 왜곡은 하지 마라.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 어? 이거 인터뷰 참 많이 했잖아. 한 번이라도 너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을 주인공을 시키려고 내가 노력을 해간다. 다 아픈 사람들인데 그러니 소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고 소설가라 하는 거야. 응? 네? 알더라. 아는 애들. 내가 오소대에 있었던 걸 아는 애들도 있고. 그 당시에 오소대에 있었으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했는지 알아? 내 아픔보다는 내 친구들 아픔이 더 컸고, 더 크게 들렸고, 내가 오소대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부러웠다. 애들, 같은 또래 애들은 전부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 끌리가가 진짜 점심때 밥 먹고 내려오면 참 눈물 나더라. 혼자서 속으로 막 그랬다. 밥 먹으면서 울고. 진짜 많이 부럽더라. 그때 당시에. 85년도, 6년도. 응? 또래 애들. 그래도 내 친구들의 아픔이 더 크다고 나는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소대에 있었다. 내가 이제 말을 안 해봤다. 많이 울었다. 맞아서도 울고, 응? 기합 받으면서도 울고, 노가다 하면서도 울고, 응? 물론 기억이란 거는 내가 느꼈던, 내가 생각하는 기억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이죠. 다 그곳에서 아픈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아픈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네. 많이 힘들어.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기억을 하기 싫은 것도 다 떠오르고. 아, 중 대장이 독한 건 사실이에요. 독한 건 사실이고. 근데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중 대장은 그렇게 꼴잡하고 뭐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약한 여자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아니 또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무슨 말이지?